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이거 여러분들 보고 수능장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9월 평가원 38번 문장삽입 문제고 정답률이 23%였던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문제였는데요. 자, 이건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뭐냐 하면 정답률을 먼저 얘기하자면 1%, 5%, 그리고 19%, 52%, 그리고 23%인데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답이 This microlava access 앞에 5번이 답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와우라고 외치고 싶은 게 이거 와우. 와와와우. 와와와우. 손글씨에도 이렇게 써놨어. 와와와우. 그렇지. 그리고 이 19% 손글씨 버전에도 와우 이렇게 적어놨어. 야, 이 두 사람이 문제야, 두 사람이. 근데 여러분 3번에 in addition이 있죠. 4번에 for example이 있죠. 근데 어떻게 3, 4번을 답으로 할 수 있는지. 왜냐, 얘는 첨가고 얘는 예시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순삽은 정말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 순서삽입은 퍼즐 맞추기 식으로 코드를 맞춰서 지시사 연결사의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특징을 모르면 엉뚱한 답을 찾아서 틀리게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번이나 4번을 해서 틀린 사람들은 이 연결사의 코드와 삽입 순서의 코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일단 3번 한 사람들은 문제가 큰 게 이 첨가의 코드의 가장 중요한 코드가 뭐였죠? 동사관계는 같으나 소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환원과의 차이점이었죠. 자,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인오더월즈가 나오면 자이로드롭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뭐 하늘에서 지상으로 2초 만에 떨어지는 놀이기구라든지 아니면 자이로드롭을 그냥 자이로드롭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앞에 나온 소재를 계속 얘기해야 돼. 그게 환원의 코드의 중요한 특징이야. 소재가 바뀌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첨가는 곁들이는 거잖아. 무조건 바뀌어야 돼.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어요. 게다가 신밧드의 모험도 탔어요. 근데 탔어요는 같은데 자이로드롭이 신밧드의 모험으로는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첨가, in addition, likewise 등등의 특징입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셨지. 그러면 1번부터 2번까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로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언두였죠, 언두. 언두. 언두가 이땐 뭐였지? 원래의 버전에 해를 가하지 않고 뭔가를 변형할 수 있는 것. 언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첫 번째 능력으로 나왔었고요. 게다가 두 번째 능력은 하면서 두 번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였어? 매니퓰레이션이었어. 이렇게 풀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얘는 분명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의 특징. 이게 이 글의 주제고 첫 번째 특징은 이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근데 둘 다 변화라는 동사관계는 같은 거야. 뭔지 알겠니? 첫 번째 특징은 언두고요. 첫 번째 변화는 언두였고요. 두 번째 변화는 매니퓰레이션이었어요. 이렇게 읽혔어야 돼요. 그럼 소재가 달라지잖아. 근데 여러분 주어진 문장에서 이게 매니퓰레이션이 나온다? 그러면 쟤는 두 번째 소재가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 그 이후에 들어가야지. 여기 3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왜? 여기 게다가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두 번째 소재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두 번째 소재가 처음 시작이 되는 이 addition 앞에다가 이 두 번째 소재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넣을 수 있냐고요. 첫 번째 소재를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 게다가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19%인 니들이 만약에 틀린 애들이 3번에서 틀린 애들이 있다면 너는 소재가 바뀌는 걸 개무시하고 그냥 3번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잖아.
분명히 소재가 여긴 언두고 여긴 매니플레이션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첨가도 없는데 소재가 바뀌어버리는 논리적 비약이 생겨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3번을 한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했고요. 4번이 문제였던 게 4번은 분명히 일반적인 앞에 나온 걸 구체적 예시로 뭐해? 받아주고 있어. 근데 왜 여기다 집어넣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왜냐? 아니 지시사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 미시적 마이크로, 미시적 수준의 접근. 그럼 여러분 디스, 이 미시적이란 얘기는 굉장히 미세하다는 얘기야. 앞에선 그냥 시간 소비가 덜해오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의 극단적인 수준으로 적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근데 어떻게 이 디스가 얘를 받아? 보기로 갔어. 이 주어진 문장. 아, 이거구나. 1000분의 1초의 정확성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아, 미세한 게 얘였구나. 아, 답은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틀리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연결사 지시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요걸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요것만 좀 얘기할게. 삽입 문제는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원칙을 지켜요. 넘어갈 때 비약을 먼저 따지셔야 돼요. 자, 정말 얘기할게. 제가 지금까지 예열 지문하면서 빈칸 문제는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발 부탁인데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선지로 가라 그랬지.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네가 선지의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얘가 왜 나왔는가를 납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수능적 코드다. 얘도 순서가 있다고 삽입 문제도 제발 부탁인데 넘어갈 때 비약을 먼저 따져. 넘어갈 때 비약을 먼저 따지라고 제발. 뭐 하지 말고 니들 중에 이런 애들 있어. 주어진 문장 1번에 집어넣어봐. 왠지 맞는 것 같아. 2번에 집어넣어봐. 왠지 맞는 것 같아. 3번에 집어넣어봐. 왠지 맞는 것 같아. 소재가 이어져. 4번에 집어넣어봐. 왠지 맞는 것 같아. 소재가 이어져. 5번에 집어넣어봐. 얘도 왠지 맞는 것 같아. 소재가 이어져. 그럼 다 맞아요? 여러분, 순서 삽입, 특히 삽입은요. 이미 그 문장들이 다 주제, 소재와 관련이 돼 있어요. 뺄 문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면 답이 안 보여. 부탁이야. 지시사 연결사 코드야. 그냥 넣어보고 왠지 맞는 것 같아 이러면 넌 진짜 낚여. 그래서 이번에 다 낚인 거야. 왜? 여기 매니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거든. 매니플레이션 왠지. 그러니까 여기 막 3번에도 넣는 거야. 그래 여기 매니플레이션 왠지 가까이 있네. 이러시면 안 돼요. 넘어갈 때 비약을 따져 제발. 비약이 느껴지면 여기 봐. 4번에서 5번 갈 때 this micro level access 하는 순간 만약에 5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this가 가리키는 미시적 수준의 접근이 무조건 4번 문장에 있었어야 돼. 근데 4번에 그 정도로 되게 미세하고 적은 수치에 대한 언급이 4번에 정확하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논리적 비약을 느꼈어야 돼. 원래 그게 맞아. 그리고 그때 여길 가. 1000분의 1의 정확성, 미시적, 미세한 거 맞네? 답 5번이네? 이러고 넘어갔어야지 되는데 이 원칙을 안 지키니까 틀려버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야. 넘어갈 때 비약을 먼저 따지고 문제는 그 다음이야. 가끔 문제 중에서 넘어갈 때 비약이 없는 문장이 있어. 그럼 그땐 어려운 문제가 맞고 그때서는 주어진 문장을 봐야 돼. 왜? 주어진 문장의 지시사나 연결사가 분명히 그 비약이 없는 걸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다시 일단은 넘어갈 때 비약을 따져. 그래서 비약이 있어. 동사관계가 서로 반대인데 순접의 연결사가 있다. 그럼 거기 비약이 있는 거 맞아.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야. 다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가 아닌 순접인데 역접 대체가 있으면 비약이 있는 거 맞지. 그럼 거기가 답이야.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넘어갈 때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역접 대체가 아니라 순접의 코드의 연결사가 있다. 그럼 거기도 비약이 있는 거야. 그럼 거기가 답이야. 대부분 그렇게 풀려. 10개 중에 7, 8개는. 또는 여기서처럼 디스가 가리키는 게 없어.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거야. 넣어봐.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순접 코드. 넣어보고 맞은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순접 코드라고. 대부분 그렇게 풀려. 10개 중에 7, 8개는. 근데 단 두세 개가 가끔 비약이 없을 때가 있어. 그때는 어려운 문제가 맞고 그때 주어진 문장을 그때는 봐야 돼.
거기에 지시나 연결사를 가지고 어디 들어갈지를 내가 글을 읽어서 흐름을 잡는 수밖에 없거든. 제발 이걸 좀 지켜줘. 부탁이야.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봐봐. 이렇게 풀었어야 돼. 시작합니다. 아유 내가 너무 흥분했나? 자 17쪽 가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변화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From A to B 쓰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변화가 상당하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영향을 미쳤대요. 음악에 만드는 방법에 영향을 미쳤구나. 그러고 넘어가. 자, first and foremost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더 소리의 디지테이션, 말 그대로 디지트잖아. 디지티제이션 하면 이제 디지털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소리의 디지털화. 즉 다시 말하면 conversion into numbers, 숫자로 전환할 수 있는 소리의 디지털화라는 것이 enabled music makers to undo. 알아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undo가 무슨 뜻이냐면 솔직히 얘기할게. 이거 아는 사람들 많아.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이게 뭐 풀다, 무효로 만들다, 맞아? 또는 뭐 원상태로 돌리다 뜻이 많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뜻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막상 시험장에서 풀 때는 이 단어를 보고 이랬을 게 분명합니다. 쫄지 마세요. 자, 음악 제작자들로 하여금 행해진 것을 언두하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 소리의 디지털화가 이루어낸 업적이래. 쫄지 말고 그 다음 가봐. 자, 즉 다시 말해서가 나옵니다. 환원이죠. 그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야. 뭔 얘기야? 같은 말 다른 표현인데 조심해라. 동사관계도 같고 대상도 같았어야 돼. 즉 자이로 드롭을 하늘에서 2초 만에 떨어지는 놀이기구라고 표현을 할지언정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소재는 계속 같아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센스가 있으면 누군가는 즉 다시 말해서 트위스트,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꼬는 거잖아. 뒤트는 거잖아. 뒤틀고 밴드, 구부릴 수 있어. 소리를 뭘 향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서. 근데 여기 봐. Without sacrificing the original version. 원래의 버전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소리를 뒤틀고 그리고 구부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는 순간 여러분이 수능적인 코드로 문제를 푸시는 분이라면 언두는 얘랑 같은 말이구나 하고 넘어갔어야지 됐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언두는 무슨 뜻이야? 원래의 버전을 희생하지 않는 거야. 끝. 그럼 이땐 요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됐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기를 바랬다는 거야. 수능적 코드에서는. 뭔지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볼게.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This undoability, 이 언두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럼 봐봐.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러한 원래의 버전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능력은. 맞지? 그러니까 원래의 버전을 희생하지 않으니까 원래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이 능력은 실수를 less momentous, 말 그대로 덜 중요한 것으로 실수를 중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당연하죠. 왜? 실수 계속 수백 번 해도 돼. 원래 버전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서부터 쭉 다 이어지는 거야. 끝. 이렇게 읽혔으면 돼. 그래서 뭘 촉발해? 창의적인 과정을 촉발하고 그리고 encouraging a generally more experimental mindset. 좀 더 experimental, 실험적인 마음가짐을 일반적으로 격려하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의 버전을 희생하지 않도록 하는 언두 능력이 디지털러의 첫 번째 변화의 특징이었다. 까지 읽고 그 다음 게다가 in addition이 나오잖아. 그럼 너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두 번째 특징이 나와야 돼. 게다가니까 첨가니까 여기서부터 두 번째 특징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처음 뭐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 디지털러의 두 번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와? manipulate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3번에 집어넣냐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이 이후에다가 네모칸에 있는 문장을 집어넣었어야지. 게다가 여기서 처음 나오니까 조작. 이해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게다가 디지털적으로 전환되어진 소리는요. 매니플레이트도 뭐 될 수 있어요? 조작될 수 있어요. 단순하게 프로그래밍 디지털 메시지 rather than using physical tools.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정말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근데 이것이 편집 과정을 상당하게 단순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잘 봐. 이제 이 얘기를 할게. 자, 여기까지는 됐죠? 예를 들어서 그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글을 읽는 걸 잘 봐.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가 나왔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건지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 그럼 봐. 예를 들어서 라고 그랬어. 그리고 앞에서 이미 뭐가 나온 게 중요해? rather than이 나왔어. 그리고 그 rather than을 사이에 두고 비교 대상 두 개가 뭐하고 뭐가 나왔지? physical tools랑 물리적인 도구랑 그리고 디지털적인 것이 나왔어요. 분명히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래밍 한다 해가지고 디지털적인 게 나왔어요. 됐죠? 자, 그러면 4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일반화된 것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면 되니까 이거의 예시가 나오고 그리고 이거의 예시가 나오면 4번엔 논리적 비약이 없는 거잖아. 그럼 읽어볼게. 예를 들어서 while, while이 대신 rather than 역할을 하는 거네. 뭐뭐인 반면 정도로 보면 되잖아. adding once, 한때 편집이라는 것이 실제로 razor blade야. 면도날이야. razor blade, 면도날. 정말 물리적인 도구지. 근데 애들이 저게 뭔지 모를까봐 친절하게 뭐라고 얘기까지 해놨어? physically cut 하려고까지 한다고 하면서 얘 용도까지 적어놨네. 예시 나오는 거 맞지? 정말 한때는 있지. 편집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잘라내기 위해서 면도날을 포함했던 적이 있었어. 그리고 정말 오디오 테이프를 이어 붙였던 것이 옛날엔 편집이었어. 제가 과도기적 세대거든요. 저희 때도 이제 종로의 피카디리 극장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돌리는 그런 영화를 이제 상영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아시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알지? 이런 식으로 필름 생긴 거. 매니저님 이거 보신 적 있죠? 그치, 매니저님도 제 세대 아닌가요? 뭐지, 저 끄덕거리면?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돌려갖고 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정말 테이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 있다? 이거 정말 편집할 때 이렇게 잘라내, 정말 가위로. 잘라내서 이걸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영상기를 이렇게 돌렸었어,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요즘에는 영화 포스터 다 어떻게 제작하죠? 컴퓨터로 뽑잖아요. 근데 저희가 과도기 세대야. 저희 때만 해도 몇몇 극장들은 그 영화 포스터를 정말 그 영화 도공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렸어요. 아시죠? 매니저님도. 왜 모른 척해요? 알잖아. 진짜 그걸 그림을 그렸었다니까? 그 직업이었고 꽤 돈을 받았어. 근데 지금은 다 컴퓨터로 뽑잖아. 아니, 우리 애들이 MZ세대여가지고 모르다 싶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다 필요 없어. 내가 이걸 몰랐다 치더라도 글을 읽으면 이렇게 읽혔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즉,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래. 한때 편집이라는 것이 면도날, 피지컬리 컷, 구중에 심었지. 말 잘라서 오디오 테이프 붙이는 것이 정말 한때 그게 편집이었던 반면 이제는 편집이라는 것이 뭐가 포함이 돼 있어? 커서의 마우스 클릭이야. 그럼 여러분, 커서하고 마우스 클릭은 당연히 뭐예요? 디지털 아니에요? 이거의 예시잖아요. 이걸로 해요. 컴퓨터에 기반을 한 시퀀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순서 프로그램이 있나 보지. 근데 확실히 이러한 것이 시간을 덜 소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거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고요. 반면 얘는 이런 예예요. 아니 여기에 비약이 어디에 있어요?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 예시로 정말 실질적인 예까지 다 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저기다 집어넣어? 넘어가. 왜냐하면 디지털적으로 전환되어진 소리의 조작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기 때문이다? 많은 인포메이션, 이진법적인 정보를 재프로그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편집 과정, 이 운영 자체가 이제는 밀리세컨드 프리시전이야, 말 그대로. 이게 당연히 무슨 뜻인데, 밀리잖아. 1000분의 1초의 정확성을 가지고도 수행이 될 수 있거든요. 숫자가 굉장히 어땠던 게 보여야 돼? 되게 미세하다. 이 순간 그 다음 뭐와? 디스 마이크로가 딱 보였어야지. 레벨, 수준. 수준을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딱 느낌이 올 정도의 수준이었어야지. 딱 얘지. 이러한 1000분의 1초의 정확성이라는 미세한 수준의 접근. 끝. 미시적 수준의 접근. 끝. 이것이 아드밴스 즉각적으로 뭘 쉽게 해주었다? 조작의 어떤 흔적을 컨셉, 어떤 흔적이든 숨길 수 있는 걸 쉽게 해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용한 부분을 트랙을 잇는 것과 같은 이런 조작의 흔적을 숨기는 걸 쉽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도입하게 해주었는데, 즉 들을 수 있고 실험적인 experiment, 실험적인 방식으로 소리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풀어줘야지 됐는데 제발 부탁이야. 넘어갈 때 비약을 먼저 따지세요. 이게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말고 그 다음 39번 삽입 문제도 정답률이 꽤 낮았었는데 그 이유가 걔도 비약을 먼저 따졌으면 답을 거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는, 그리고 챌린지가 이의 제기를 하더라는 부정적인 의미인 걸 알았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어, 걔는. 근데 그건 제가 해설 강의에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비약을 먼저 따지셔야 돼.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비약이 없으면 그땐 주어진 문장을 보는 거야. 그게 수능적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야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8지문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수능장에 시험 보러 가시면 되고요. 시험 잘 보시고 저는 작년과 똑같이 12월 말 1월 초에 2025학년도 수능이네요. 오씨, 벌써 2024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3개월, 2개월 이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시간 되게 빠르네요. 그래서 12월 말 1월 초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제가 공지를 올릴 거고요. 언제쯤 어떻게 촬영이 되고 어떤 책으로 할 것이다. 이제 새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절대 그 강의를 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올해 안으로 끝내시는 게 좋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 다시 하고 싶어서 2020 말도 안 나온다. 2025학년도 강의를 듣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운이 좋고 내가 또 노력을 열심히 하면 또 그만큼 또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운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잘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내년 강좌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 때 좋은 점수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